안녕하세요. 공공우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5년 4월 소식지 알림이 지부장 이성균입니다. 2025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부는 2025년을 투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함께 열어낸 광장에서 함께 만들어낸 승리와 함께 봄을 열어 젖혔습니다. 123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결한 투쟁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매주 광장에는 내란 봄을 싹 쓸어내는 청소 노동자와 연대 동지들이 그려진 서울지부의 새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서울지부 조합원 동지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 호의 첫 소식에서는 광장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승리의 과정들을 되짚어 봅니다. 무려 123일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모였습니다. 광장을 열어냈습니다. 광장을 지켜냈습니다. 서울지부 조합원들도 일주일 내 고된 노동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에는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맨주먹을 높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4월 4일 우리는 광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123일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쟁취해낸 승리입니다. 밤새 은박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한기를 맞으며 잠들었던, 밤새 목이 쉬도록 광장을 지켜낸, 응원봉을 반짝이며 광장을 넓혀냈던 우리가 해냈습니다. 서울지부가 함께한 지난 3월과 4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장면들은 보는 소식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에 새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분해와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분해입니다. 새 식구들이 선배 조합원들께 드리는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정보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화이트 해커 양성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25명 남짓의 작은 규모이지만 17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분해는 지난 3월 서울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분해 설치 승인을 거쳐 이번 4월부터 공공우수노조 서울지부 식구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기관장 연임으로 인한 기관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경영관리 부실로 인해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짧게는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1월 임금을 2월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는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이지만 지친 동료들의 퇴사가 계속되고 회사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찾을 곳은 노동자뿐이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분해는 지난 4월 1일 처음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인 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아주 기본적인 요구인 기본 합의서 체결조차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노동조합의 힘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서울지부 동지들과 힘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인권 향상을 위한 일터에도 노동인권 보장을. 여성긴급전화 1366을 아시나요? 1366은 젠더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1366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긴급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 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계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보호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전국 19개소 중에 하나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몇 차례 위탁법인이 변경되었고 201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상담원들이 노동하는 이 공간에서도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공공우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우수노조 서울지부 조직 담당자들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으로 힘없는 어린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참 어른에게 억울했던 일들을 고자질하듯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라는 공간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서울지부의 서평 코너 함께 읽어요입니다. 박장준 조직부장님이 소개하는 책 노동자가 만난 과학, 자본으로부터 과학 되찾기 함께 읽어보시죠. 어릴 적 극장에서 보던 SF 영화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에서부터 기계공학, 인공지능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우리의 노동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길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며 과학기술의 속도에 적응하는 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 되는 동안 과학은 자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사가 백신의 특허를 주장하지 않으며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라고 반문했던 장면이 이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직감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압니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회 발전의 도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은 글로벌 기업과 중심부 국가들이 정하고 그 목적이 이윤과 통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 시민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다면 고도화된 착취의 시대에 그들은 세계화, 하청노동, 특허,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밀하게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이윤체계를 만듭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하나하나,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발견하는 것 하나하나, 인간의 몸과 삶 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뽑아냅니다. 과학기술과 연구자, 전문가 집단은 바로 착취의 신세계 맨 앞에 선 천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우리는 저항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 기업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일터에 꼭 필요하고 적정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본과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지만 지금도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되찾아
공공, 시민, 노동에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긴 호흡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에 필요한 과학기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요구해서 쟁취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과학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서울지부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먼저 서울지부의 자랑 노학연대 소식입니다. 노학연대 기획단 손잡이와 서강대 분회, 고려대 분회, 중앙대 분회가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학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 연세춘추와 문유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님의 인터뷰도 진행되었고요. 이화여대 학내 동아리 바위 집행부와 이화여자대학교 분회의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각 분회 소식입니다. 3월 18일에는 세종로 대우빌딩 분회가, 또 4월 3일에는 성공회대학교 분회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노원문화재단 분회에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 분회는 4월 1일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고 기본합의서도 단체협약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용역업체 경기교육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소식지를 현장 소식으로 채워주시는 현장 기자, 현장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의 작은 소식들을 사진으로 또 짧은 글로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장에서 이루어낸 승리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달이었습니다. 이제 탄핵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2025년 4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노동절 또다시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